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경혜입니다. 9월 5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했습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최신 기술과 혁신을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온 행사로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시는 세종테크노파크와 함께 세종지역혁신 클러스터 공동관을 통해 세종시 내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전시했으며 세종에서 참여한 기업은 총 10개 기업으로 자율주행 청소차, 소형 모빌리티 인공지능 로봇, V2X 단말기, 영상정보수집 장치 등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박정주 미래의 산업과장은 자율주행 분야뿐 아니라 로봇, 드론,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활용해 시민들이 이동과 운송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세종시 주력 산업으로 육성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엑스포에서는 차세대 스마트시티를 위한 협력 방안, 한 노르딕 스마트시티 협력 세미나 등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컨퍼런스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세종시가 시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국제협력단 2024년도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협력 신속개발 컨설팅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공적개발 원조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원조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개도국의 주요 개발 의제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시는 한남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의 창업 기반 시설과 역량을 활용 산업발전 동력 확보가 시급한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고려대, 홍익대 등의 창업보육센터는 물론 관내 우수 창업 지원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행정 중심 도시의 책임을 다하고 우수한 정책을 해외에 전파해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인 라오스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6월 송칸 주한 라오스 대사가 세종을 방문했을 당시 도시협력 파트너로 라오스 북부의 정치경제 거점 도시이자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루앙프라방주를 추천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루앙프라방시와 협력 논의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월과 7월 루앙프라방주 북부 유일의 대학인 국립스파누봉대학교와 각각 교육, 창업 관련 우호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루앙프라방주는 전체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낮은 생산성으로 지역 빈곤 문제가 발생한 상황으로 지역의 경쟁 우위에 있는 상품의 스마트화를 통한 소득 고용 확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수파누봉대학교를 거점으로 소상공인 창업 지원, 지역 특화 산업 발굴 등과 관련한 현지 교육과 초청 연수,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종합 마스터 플랜 수립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전액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 시기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한국국제협력단과 이달 중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시의 창업 역량 지원을 통해 라오스가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시의 우수한 정책을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가에 지원하는 개발 원조 사업을 통해 국가행정 중심 도시로서 책임을 다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2일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개인택시 신규 면허부는 지난 3월 택시 총량으로 고시한 증차 총 68대 중 미배분한 개인택시 44대로 오는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신청을 받아 운전 경력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발급 예정자 순위가 정해지면
이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올해 12월 초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규 면허는 신도시 내 택시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택시 증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년간 영업 범위가 탑승 위치 기준 신도시로 한정됩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택시 대수를 기존 438대에서 506대로 15.6% 늘려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2월부터 요금 수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내 체육시설인 보람수영장과 조추영 수영장에서 현금 수납 제로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단의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2021년 개장 시부터 현금 없는 결제 방식을 도입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람수영장은 오는 11월 사전 시행을 통해 먼저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결제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카드와 온라인 페이 결제 보편화 추세에 맞추어 키오스크, 온라인 결제 환불 시스템, 체포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체육시설 이용객에게 편리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금 수납 제로화는 11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조추현 수영장과 공단 운영 체육시설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요금은 전면적으로 온라인과 카드 결제만 가능해집니다. 조소연 이사장은 이용 수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통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4일 청사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과 직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9월 소통 공감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9월 소통 공감의 날은 병검 마술 레이저 공연, 9월 1일자 승진과 전입 직원 소개, 교육감 당부 말씀,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병검 마술 공연단은 중국의 전통극 중 하나인 병검, 그리고 마술과 LED 행위예술 등을 조화롭게 선보여 뜨거운 날씨로 지친 직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명사 특강 시간에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방현석 교수가 입사리 교사와 범도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방현석 교수는 지필부터 탈곡까지 10여 년의 긴 시간이 걸린 역작소설 범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홍범도 장군의 항일 무장투쟁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독립군의 삶을 생생하게 들려주어 직원들에게 역사적 깨달음과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날 최규진 교육감은 내년도 업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3대 핵심 정책 과제가 학교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학교 자치와 책무성 강화는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2학기 개학을 맞아 마음건강 교육지간을 9월 한 달간 운영합니다. 학생, 교사 간, 학생들 간 상호 존중하고 공감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마음건강 교육주간에는 각급 학교는 난 항상 내 편이야, 항상 지지해 줄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과 연계해 마음건강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부모 담임 간 집중 상담, 학교 교육과정 연계 마음건강 홍보운동, 사제동행 체육대회, 또래 상담, 문예 행사,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개학 전에 학부모와 교사는 자녀의 마음 건강을 세심히 살피고 학생 자살 징후 점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6시간의 마음 건강 교육을,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시간의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세종FM 정보센터 989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